오랜만에 만난 자식이지만 한눈에 보고 딱 내 자식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이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후에 이제 이제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. 이걸 또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가셨을까? 굉장히 이건 궁금해요. 큰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거든요. 엄마고 아들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예요.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걸 잘 교합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계속 이렇게 낯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풀어야 된다. 내가 엄마니까 내가 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집으로 왔죠. 네. 이제 오늘 밤에 같이 자는 거예요. 한 집에서. 한 가지 부탁만 더 하자 그랬어요. 영원히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기억되어 있는 건 6살 너를 가슴에 품고 있던 6살 되는 그때인데 이렇게 장성하게 커서 내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마음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고 늘 너를 품에 안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굉장한 그 고통과 너에 대한 미안함이었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잖아. 나랑 한 침대에서 팔베개 하고 같이 자면 안 될까? 어이구, 네. 내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진짜 20살 머리통이 이만한 애를 가슴에 품고 내가 이렇게 가슴에 꼭 품고 있었어요. 꼭 이렇게 앉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생각은 그 아이 마음속에 6살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. 그 과정이 그냥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게 확 쓰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심으로 아들을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때 둘이 굉장히 많이 울었죠. 그런 강력한 스킨십이 없으면 엄마와 아들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우선 나는 죄인이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이후 지금까지 뭐 10년 넘는 시간 한 번도 투덜거려 봤거나 우리가 뭐 왜 이거는 이렇게 했어 이런 아웅다웅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셔 보이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하고 싶었던 공부하셔서 더 행복하시다면서요. 네, 제가 사실은 의대를 가기 전에 저는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참 10대 중반 후반에 가졌던 꿈을 지금 또 이루고 있다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. 네. 의학, 법학 너무 어려운 공부만 하시는 거 아니신지 그래서 혹시 법학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한 10년 했거든요.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. 남북한 보건의료가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북한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의료도 통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새로운 의료 시스템, 의료 체계, 의료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. 그런 걸 하려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거는 북한 법과 한국 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. 모든 시스템이 구성되고 체계가 만들어지려면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겠습니까? 예, 근데 그 법을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. 북한도 알고 한국도 아니까. 그래서 그 법에 기초해서 좀 더 남북한이 통합을 할 때 혼란을 좀 줄이고, 예,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가 되는 법, 의료법.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됐죠. 법무부 공모전에서 선생님 논문 우수상 수상하셨다고요. 근데 뭐 논문을 잘 써서라기보다 논문 주제가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조금 소개해 주세요. 그게 북한에서 2020년도 8월 22일 날 비상방역법을 만들었어요.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완전히 절정으로 이루어졌던 네.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비상방역법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던 법이거든요. 그런 것들이
한국이 전염병 예방법이나 북한이 이런 방역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남북이 통합되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런 것에서 좀 의미 있는 서로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썼고요. 아마 그 시기상도 그렇고 해서 그 비상방역법이 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말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자,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디에 계시던 정말 당당하고 자존감을 바로 세우시는 아주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 그 왜 MZ들 말이 있다면서요. 추구미라고. 맞습니다. 추구하는 아름다움, 뭐 추구하는 가치. 우리 김진 선생님의 추구미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늘 그 시간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한의원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고 저 한의원 문 열고 들어가면 가운 입은 모습은 조금 엄해 보이긴 하지만 네. 늘 웃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 하는 마음을 환자들이 가져주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가 추구하는 뭐 가치라면 가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정말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좀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그날에 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또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변함없이 일요일 밤 8시 45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